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의 뇌를 좀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가짜 뉴스에 휘둘려요. 속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전우용 교수의 나만 말하는 한국사. 일전에 뉴라이트의 뿌리를 찾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난리 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야 이건 명강이다 난리 났었고, 그리고 또 한 번 국민의힘의 뿌리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온라인상이 명강이 나왔던 난리 났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신만이로 돌아오셨는지 전우영 교수님을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유, 또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또 신금을 울리세요. 네. 신금을 울려요. 맞습니다. 자, 전우영 교수님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만 우리의 눈높이 파악하는 데는 약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건 어려우실 수 예. 있죠. 예. 얘네들이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간파하기 어려워. 간파하기가 어렵거든. 왜냐? 항상 지식인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간파해달라. 그 바로미터 풍향계. 얘에 맞춰달라. 네. 오윤혜 선생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많은 지식인 분들과 함께했지만 저에게 등만 보여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제 무식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도남이야. 차가운 도시 남자. 네. 눈을 한 번도 안 안 주십니다. 줘요. 왜냐면 이분은 강의할 때 그냥 몰입을 해버려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용기고 그쵸.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에이구. 오늘 용기 내봅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아니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데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우영 교수님 오늘 저는 솔직히 교수님 오늘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뭘 배우면 됩니까? 저도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네. 출발해 주세요. 근데 뭘 출발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빨리 출발하세요. 네. 뭐 작가가 질문을 어제 제가 얘기한 거는 파시즘 얘기를 할까 했는데 파시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질문지가.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2.3 내란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119 내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119 내란을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건지 갑자기 이 파시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이 폭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섭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말씀들이 요즘 오가는지는 대략 아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내 파시즘 체제 하에서 살아왔어요. 아, 그래요? 파시즘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네. 왜 윤석열이 한번 그 공산전체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네, 새로운 단어였죠. 네, 새로운 단어였는데 파시즘은 반공전체주의예요. 반공 전체주의.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반공 전체주의. 반공이 아니거나 반공성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 솎아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반공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좀 이데올로기적 충동이거든요. 우리는 뭐 남북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늘 공기처럼 있어서 문제를 못 느꼈을 뿐이고, 근데 80년대에도 학생운동의 구호는 전두환 파쇼 타도였어요. 전두환도 파쇼 체제였고요. 박정희 체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파시즘 체제였고요. 이건 뭐 이제 지금 그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한국 파시즘이 동원했던 좀 이렇게 적대성. 왜냐하면 이것부터 말씀을. 네, 선생님, 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한국의 특성이에요? 한국 파시즘이 반공 전체주의라는 거죠? 아니요. 파시즘 자체가 반공 파시즘 전체죠. 자체가 이게 유행한, 파시즘 그래서 좀 자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왕조 체제에서는 파시즘이라는 거 안 써요. 파시즘이라는 게 왕조 체제에는 없어요. 네. 왕이 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체제거든요. 그렇겠죠. 체제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차 대전 이후에 나와요. 근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사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른바
평민들이 황제를 죽였죠. 예. 프랑스 혁명 이후 두 번째 황제가 평민들에게 목숨을 잃은 거는요. 그다음에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 독일 제국 본의 아니게 왕이 없어졌어요. 자국민들이 왕을 죽인 게 아니고 쫓아낸 게 아니고 전쟁에 지면서 그 나라들이 왕이 없어졌고 예. 왕이 퇴위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민족 국가 독일 빼고는 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죠. 왕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수천 년간 왕 밑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왕당파 말씀을 드렸지만 살던 사람들은 이제 뭘로서의 자기들의 동일성을 확인했냐면 왕에 대한 충성. 저 왕을 모시는 같은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충성심이었어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기반인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민주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맨날 지들끼리 싸워.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더 많으니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니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일체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흔들리는 것 같은 거를 채워주겠다고 나선 것들이 파시스트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뭘 자극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반공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러시아 혁명이 나서 짜르가 죽었는데 저기는 사유재산을 뺏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목숨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보다 돈. 그렇죠. 돈이 재산. 좋았지.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걸 뺏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이건 재산이 아주 적은 사람도 그래요, 사실은. 네. 내 거 뺏는다고 그러면 그렇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주 적은 사람도 내 거 뺏는다 그러면 불안해요. 네. 많아요. 이제 그런 이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특히나 전쟁을 겪고 나면은 민족 국가 관념이 고조돼요. 우리가 호남 영호남 사이 나쁘다고 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을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나 월드컵 경기 때. 월드컵 때. 올림픽. 월드컵 이런 네. 경기할 때는 하나로 네. 묶여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동원하냐면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 우리의 영광,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이질적 요소 척결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질적 나치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인데 이질적 요소를 유대인으로 잡아서 그렇죠. 이제 사냥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20세기에도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트럼프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임했죠. 취임하는 거 네. 보여주셨지만 저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 노스 아메리칸 파시즘.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이제 이민자 적대, 이민자 혐오 이런 예, 것들, 인종 혐오 이런 것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 만만한 사람들을 혐오 대상으로 삼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것만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파시즘과 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차이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 공산주의는 강령이 뭐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예요. 뭐에다 단결해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노동자에게도여 단결하라. 단결하라. 계급적 노동자들? 단결을 강조해요. 근데 이 파시즘은 민족적 단결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민족 단위의 단결을 얘기하는데 다르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단결하려면 해방 직후에 손진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뭐 상식이죠. 지면 살고 던지면 죽는다. 그 말이죠. 네.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음. 이게 이제 그 파시즘을 겪은 다음의 교훈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세기 그 중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을까? 공산주의적 평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네. 그 내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공동체적 과제.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봐왔어요. 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양극을 줄여나가는 거죠.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사실 우리 과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0세기 내내 해왔어요. 네. 많이 그죠? 들었죠. 우리 사회에서도. 네. 근데 이 파시스트들은 그거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죠? 이 사람들은 평등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혐오해요. 평등. 불평등해야 된다. 근데 불평등한 상태로 이렇게 민족적 단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적을 이제 만들어? 적을 만드는 적을. 내가 맞췄다. 좀 맞췄다. 네. 좀 우와, 맞췄다. 적을 맞춰. 끊임없이 적을 어떤 맞춰. 적을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의 잠재적 현실적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그렇지. 사람들을 단결하는구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고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해. 예.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 못 배웠다고 평소에 무시했다는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들면 자기도 권력자와 한 편이 된 것 같은 권력이 자기 편이 된 것 같은 안정감 그런 느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힘을 추종해요. 네. 힘을 폭력을 추종해. 추종하는 거죠. 폭력을 그러니까 지금 추종해 힘을 추종해. 서부지방법원 난동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직 권력이 윤석열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끊어지면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약자 혐오 또는 잠재적 적대 세력 이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언어적 또 실질적 폭행 네. 이런 것들을 자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워 그걸 너무 무섭게 겪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인류가 합의했어요. 그게 이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에 들어간 내용인데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실수가 다른 존재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충동이었다. 이교도 박멸, 이민족 박멸, 뭐 이런 충동이었다. 이거 예. 절대로 안 된다. 안 되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인정. 그래서 네. 첫 그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번째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무엇이든 간에 이거 절대로 이걸 차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다 존중해야 되고 인간 존엄성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 유엔이 합의한 사항에서 그걸 깨는 게 또 파시즘이고요. 그걸 깨는 게 사실. 자, 그래서 예. 한국적 파시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네. 것은 네.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박근혜 씨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열병식. 날했죠. 열병식하고 네. 미국은 안 갔는데 네. 박근혜 씨 혼자 가서 나란히 서가지고 네. 그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선언한 것이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다라고 네. 하는 걸 선언을 했었죠. 예.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은 그보다 진전된 무슨 합의를 했거나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중국하고. 이상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그러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이랑 더 가까웠거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있던 이른바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중국. 타이완 대사관을 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중국 대사관한테 넘겨준 건 노태우 정권이었고요. 그건 또 노태우고. 그렇죠. 노태우 정권이었고 한중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킨 건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때까지도 최근까지도 이 이른바 한국의 이제 극우 파시스트 그러니까 파시즘하고 극우는 원래 같은 뜻이에요. 네네네. 아, 그래요. 예,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극우 파시스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음. 계속 반북이었어요. 반북. 그러니까 이제 질문할 때도 김정은한테 욕해봐. 뭐 이런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단세포적. 예. 이게 이제 지능이 떨어지면 그런 식의 단일잣대밖에 못 가져요. 네. 근데 그게 잘 먹히죠. 예, 단세포적 질문들을 해왔었는데 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히 최근에 1, 2년 사이의 변화예요. 시진핑 욕해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느닷없이 중국하고 무슨 그동안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온 것이 바로 이 국민의힘 계열인데 어.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 보고 친중이라고 그러고 예. 왜 이러는 거야? 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중국 공산당 식민지가 된다는 얘기들을 네.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요즘 이제 이런 좀 파시스트 집회들 성조기 부대인데 네. 이 성조기 부대들 집회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왜 성조기 부대로 부르는 이유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이미 잘하셨다. 이 성조기 성조기 부대들이 부대. 아. 잘하셨다. 진짜. 보면 보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중국인 아니냐고 묻고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는 중국인 임산부를 폭행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경찰도 이제 공안이랑 함께 해가지고 맞아. 성조기 부대들 제압한다 그러고 최욱도 지금 화교로 결정 났거든요. 네. 네. 경찰은 느닷없이 이른바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반중. 반중 네. 담론들이 굉장히 확산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순식간에. 담론의 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네. 담론의 지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는 어. 이게 이제 원래 담론의 지형이 바뀔 때는 먼저 학문은 우리가 이제 에서 이른바 어떤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고 검증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서 형성돼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다윈이 우리가 진화론 얘기했던 건 이제 와서 알지만 네. 다윈의 진화론을 세상이 반쯤이 받아들이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세상이 받아들이는 데는 300년이 걸렸어요. 예. 담론의 지형은 굉장히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겠죠.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네. 순식간에 바뀌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연예인이 웃기는 말 했을 때 유행어가 돌아다니는 아, 방식이 유행어. 하나 있고 어. 또 하나는 권력이
내리꽂을 때예요. 권력이 내리꽂을 때. 예, 정치 권력이 어떤 조직적 또는 이제 대중적 기반을 이용해서 예. 그 집단에 내려꽂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반북이 반중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일단 정부 또는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살포했고 그것이 그 정부를 추종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공유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중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조작해서 퍼뜨렸고 그게 이제 확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네, 이게 왜 먹히는 거예요? 젊은 자,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네. 그 말씀드린다. 네. 어. 반중이 왜 먹히지? 왜 먹힐까요? 네. 어.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모든 것들은 혐오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혐오할 만한 그렇겠죠. 근거들이 당연히 당연히 아무- 있죠.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의 반중 감정은 뿌리가 깊어요. 예. 아 뿌리가 예, 깊어요. 뿌리가 깊은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오. 우리 항상 시간이 문제가 얼마나 시간 지금 얼마 없습니다. 얼마나 짧게 제목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저 오윤혜 네. 씨한테 여쭤볼게요. 독립문이 1898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마이크에다 대고 1898 부탁드립니다. 네. 네, 1898년 독립문이. 독립문이 만들어졌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당시 보통학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걸 보통학교라고 그랬는데 보통학교 학예회 프로 이제 그 뭐랄까요? 좀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에 독창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합창, 독창, 무슨 네. 초음곡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독창 순서가 나오면 일본인 순서가 금지시킬 정도였어요. 왜요? 독립창가의 약자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독자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조선인들이 독립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신문에서도 아, 지우고 네. 그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독립문을 놔뒀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게.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왜 부시지 않고 왜 독립문을 놔뒀느냐? 아 일본이 우리와 중국과 그 독립문을 일본인들 갈라치기 했구나. 그렇죠. 아 내가 맞췄다. 어. 야, 1대1이야. 야, 나 했다. 지금. 일본이 중국과 우리를 갈라치기 전략을 이 썼구나. 독립문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단교를 선언해요. 청나라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청나라와의 단교. 그래서 독립문이잖아. 네,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그렇지. 기념하는 아. 구조물이었어요. 내가 해냈어. 아 이걸 맞췄네. 아.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라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썼냐면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4대 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줬다. 근데 그 다음에 조선이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다. 와 잘했다. 아니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나는 화나지만 걔네들은 전략적으로 잘했네. 그렇죠. 그런 원리. 그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 퍼뜨렸어요. 이런 강의 왜 안 하고 다니십니까? 야 무릎을 친다 진짜. 아니 책으로도 썼어 안 봐서 안 읽어서 그렇지. 제 원체 안 보니까 진짜 야 책을. 무릎을 친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제 그런 이제 담론으로 와. 이제 조선인들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와. 수단으로 썼던 것이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었어. 또 사실 한국인들에게 중국은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한 나라가 아니지만. 이를테면 우리 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남아 있는데 저 마포에 가면 당일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당인리 예. 예, 발전소 있고. 발전소 있고. 네. 그런 데가죠? 무슨 뜻이냐면 당나라 사람들 동네란 뜻이에요. 당인리. 아. 당나라 사람들 동네. 예. 명나라 사람도 당나라 사람이라고 불렀어. 아, 예, 또 예. 이게 한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우리가 마지막 침략받은 게 당나라 때예요. 고구려 백제 삼국 그때 그 고구려 백제 멸망시켰을 때 당나라가. 네. 그리고는 한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할 때는 우리는 중국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송나라, 명나라. 꼭 이제 북방 민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을 때 침략을 받았지. 원나라, 청나라. 그래서 이 북방 민족은 따로 호라고 그러고 원래 한족은 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한약을 당약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아라베스크 문양을 당초문이라고 그래요. 당자를 썼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오랑캐라고 불러도 병자 호란이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이제 문물들에 대해서는 근데 호박, 호주머니. 후추, 호주머니. 예. 호주머니 내 거다. 호주머니 왜? 손대지 마. 호주머니 맞죠? 이거 예, 호주머니요? 호주머니. 아 그것도 중국말이에요? 호자가 오랑캐. 호자. 우리 주머니가 아니라 옷에다 부착한 주머니는 이건 이제 호주머니. 오랑캐들의 의복에서 왔다고 그래서 호주머니도 왔고 아. 호떡 이런 호떡. 것들 이런 것들 호빠.
죄송합니다. 뭐 호빠? 죄송합니다. 야 호빠 아니 저 아니라고. 농담이다. 아니 좀 환기. 이제 호하니까 예. 떠오르는 게 딱 참. 몰입하고 있었는데. 호감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나오네. 이 호의 네. 순 우리말이 발음이 되예요. 된. 네? 저 된? 북쪽을 그 호는 북쪽 오랑캐 호자고요. 예. 우리가 북풍을 순 우리말로 된바람이라고 그래요. 어. 되게 쳐라 아, 처음 듣네. 할 된. 때 되다라고 하는 것은 어. 북풍처럼 이제 세고 이게 아, 그렇다는 날카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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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신기해. 이 호인이라고 쓸고 한자로 우리말로는 되놈 이렇게 읽었죠. 아, 되노.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되놈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오랑캐라는 뜻이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되놈. 둘로 구분해 놨었어요. 문명화한 중국인 한족하고 예. 야만적인 중국인으로 구분해 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국인의 인식을 그래요? 통합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이후의 일이에요. 예. 된설이 일제강점기. 어때요? 뭐, 된설이? 그것도 맞아요. 이쪽에서 온 설. 된설이 내 거야. 손대지 마. 된설이 내 이렇게 거야. 갈 거야. 나 계속 나온다 자, 그럼 자. 그런 된. 식의 좀 된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인들을 그렇게 이제 했고 그러고 나서 1898년 독립문 세울 때 예. 중국하고 다시 이제 국교를 재개하는데 이 이 조약이 1876년 조일수호 조교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통상 조약을 맺었는데 유일한 평등 조약이었어요. 오.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898년 중국과 다시 맺은 조약이 유일한 평등 조약이었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당시 외국은 다 우리보다 센 열강이었어요. 뭐 그렇겠죠.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네. 근데 청나라만 이제 평등 조약을 맺었고 청나라가 일본한테 싸워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인들 내부에서 일부지만 예. 일부에서 중국을 멸시하는 감정이 생겨나요. 저 일본한테도 저 큰 덩치로 아. 일본한테도 지는 한심한 인간들 이렇게 아. 생각하면서 음.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은 대략 이제 이 청일전쟁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래됐네. 그리고 일본이 그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 아. 네. 그런 감정들을 이용하면서 계속 이제 그 조장. 한국인들에게 반중 의식을 조장하면서 이제 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그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중과 친일이 묶여버렸어요. 한 세트네. 세트로. 반중과 친일은. 근데 이걸 그러면서도 신기하다.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뭐 중국은 과거에 그냥 종주국이라고 하는 형식적 관계로 한국을 무시했다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그쵸. 실질적으로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반중보다 반일이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반도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본군이. 예. 네. 뭐 한국인들이 반중보다 반일 감정이 센 사람들을 뒤에 두고 중국과 싸우는 게 불안하죠. 그쵸. 그렇지.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40년대 가면 한국인을 군대로 끌고 가잖아. 네.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는 건데 중일 전쟁 할 네. 때. 네. 그 한국인들이 반중보다 반일이 더 세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뒤에서 총을 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요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이제 혐중 의식 확산 작업이 시작돼요. 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31년 만주사변 일으키기 직전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만보산 만보산. 사건. 중국에 이주한 한국인들 망명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논농사는 한국인들의 특기예요. 논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 올린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 계속 네. 지금 뭐 시베리아까지 가 있어요. 우와, 대단하다. 논이 있는 데가. 예. 이제 그러면서 물을 많이 쓰는 농업이다 보니까 수로를 둘러싸고 원래 있던 중국 농민하고 여기 이주한 아, 한국 농민하고 다툼이 있었겠네요. 다툼이 생겨요. 어. 근데 예. 그때 조선일보가 호해를 내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그 농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인하고 한국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중국 경찰이 총을 쏴서 한국인이 죽었다. 이거 허위 보도예요. 아, 그거 가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은 이제 조선일보 장춘 특파원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의 밀정이었던 걸로 밝혀졌죠. 와,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와, 이렇게 해서 대단하다, 호해를 딱 뿌렸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흥분한 거죠. 흥분하지. 만주에서 우리 동포들이 박해받는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어왔는데 심지어 와. 중국 경찰이
총으로 우리 쐈다. 동포를 총으로 쏴 죽였다. 그래서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요. 와. 이 대대적인. 가짜 뉴스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중국인이 최하 200명 정도 사망했을 거예요. 맞았어.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이제 평양, 대구, 서울 등지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동대학살 기억하지만 네.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아. 벌어졌던 거죠. 아, 그리고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돼 있을 때 일본이 바로 만주에 군대를 보내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던 거예요. 만주 아. 구슬입하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중국에 대한 이제 혐오 감정이 더 세지고 예. 그 일본 덕에 우리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 행세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혐중 친일 의식들을 계속 조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만보산 사건을 겪고 나서 이른바 만주국이 수립된 다음에 만주의 한국인들이 느끼는 일본 품에서 느끼는 행복감, 안정감, 안정감. 이거를 이제 묘사한 소설이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김동인의 붉은 산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몰라요. 이런 책을 썼어요? 김동인 씨는? 그 독일 문학상 지금 조선일보에서 시상하죠. 그러니까 아. 아주 이 사람은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작 소설가 중에서 반중 의식을 불러일으킨. 확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뭐 아니, 그- 감자라든가 아니 교수님 붉은 산이 교과서에 실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실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 얘기냐면 만주의 깡패 하나가 네. 이제 살기라고 하는 그 백수건달이 만주에서 동포들 괴롭히면서 이렇게 좀 악명 높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네. 어느 날 그 만주에 살던 조선인 소작인이 한국인 소작인들이 중국인 지주에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다. 네. 그걸 보고 나서는 그 동포애 때문에 그 지주를 혼자 찾아가서 보복해요. 보복하려고 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박해당하는 모습을 이제 아. 묘사한 소설이죠, 소설이었거든요. 소설. 소설이었어요. 네. 붉은 산. 그 소설인데 이런 소설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죠. 자극하는데 네.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되고 저도 열받죠. 결국은 이렇게 중국 땅에서 중국인들에게 학대받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일본군이다. 일본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도 이런 식의 이른바 사상 공작 또는 이게 의도적인 건지 그런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그런 좀 대중 혐오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중 문화 차원에서의 좀 작업이랄까요? 반응으로 나왔던 노래가 그 유명한 비단장수 왕서방이에요. 비단이 장수 왕서방. 맞아요. 지금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저 노래 처음 이 노래 맞아요. 진짜요? 네. 인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제목은 왕서방 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왕서방. 그러니까 중국인을 조롱하는 노래죠. 조롱하는 노래였고 그 당시 이제 여기 살았던 중국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 음식점 되게 했는데 그럼 꼭 친한 한국인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사장 나오라고 그래, 짱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그 노래를 시켰다는 거예요. 띵우와 띵우하는 이제 그런 노래를 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특히 중일 전쟁이 난 다음부터는 중국인들은 일본의 적대 국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화교들은 다 일본의 적성 국민들이에요. 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일본이 이른바 중국 혐오, 그러니까 이제 천황제 군국주의라고도 하고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일본 파시즘은 초창기에는 한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한국인을 식민지로 만든다면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내면화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을 바로 이제 혐중 동맹으로 끌어들인 거죠. 중국과 함께 그러니까 예. 일본과 함께 중국을 혐오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는 그런 사상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형성이 돼요. 혐중 의식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승만은 독립협회 당시에 혐중 의식을 이제 체득한 사람이었고요. 박정희는 일본 이른바 만주군관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대놓고 이제 그 혐중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 내내 혐중 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게다가 한국 전쟁 중에 중국이 참전하잖아요. 중국군이 참전하고 네네. 모택동의 외아들 모한영이 이 전쟁 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혐중 의식은 훨씬 더 심해지죠. 예, 그렇겠죠. 반면에 또 다른 중국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에요. 장개석의 타이완 자유중국이라고 대만. 불렸던 네. 중국. 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여기 와 있던 화교들이 자기 역사에서 정말 좀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 화교들은 중공하고 한통속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의용군을 만들어서 참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자유중국 군대도 아니고 참전군도 아니고 전사자가 한 50명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어요. 우리 정부로부터. 근데 굉장히 어려웠죠. 자유중국 그 사람 다 여기 와 있는 화교들은요 90% 이상이 산둥성 출신이에요. 본토는 저 중국 공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내에 있는데 자기 고향 땅은 국적은 자유중국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왔었던 건데, 근데 92년도 수교 또 수교 직전에 노태우 정권에서 이른바 북방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해버리죠. 수교를 하면서 이 화교들 또 한 번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인데 그건 뭐 별 문제로 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과거 6.25 전쟁 때 이렇게 뭐 저 중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네네. 우리 군도 뭐 많이 죽이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게 돼 버렸어요. 네. 아, 그 노태우는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돼버렸죠. 전향적이었네. 돼 버렸고 그때 노태우. 그때도 거기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 그룹조차도. 아, 그랬습니까?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저기 일부 이제 음. 뭐 좀 아, 저항을 딛고 수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일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6.25 전쟁 참전에 대해서 반성 네네. 사과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일부 실리긴 했는데 소수파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게 한국 경제 발전에서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아, 거죠. 그럼요. 그로부터 불과 30년인데 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교육 대상 1위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을 우리가 중국과 만약에 단교를 하거나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제가 물어보고 그럼요. 싶어요. 지금 반중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중국과 단교하는 거냐? 아니면 중국과 전쟁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근데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윤석열 직전에도 보면은 그 재벌가 그 놈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멸공이니 멸콩이니 하고 하면서 SNS 올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2030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패권주의적 역사, 이제 중화굴기 주장하면서 특히나 2003년, 4년 요 무렵부터 시작했던 동북공정, 아, 그거는 화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국 어.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는 뭐 한국 문화 전반을 원래 중국 아, 기원이라고 열받아. 주장하거나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중국 네. 내에서의 이른바 자국 중심주의의 그렇지. 고조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대한 불만 네. 이런 걸 자극하고 자극한 있어요. 거죠.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자극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자극됩니다, 실제.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건 뭐 그런다고 우리가 뺏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제 적대감 그리고 정책적 적대감으로 치환하고 네. 그걸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유도하는 그런 것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좀 미국 극우하고 연결돼 있어요. 미국 극우 집단들에게 최고 1차적인 적은 중국이 돼버렸죠. 그렇죠. 중국이 돼버렸고 뭐 올해인데 사실은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제 본 바로는 미국의 극우 집단이 2025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 바가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미국 극우 집단하고 또 그와 연결된 일본은 이제 이미 군국 천황제 군국주의 시대부터 2차 대전 훨씬 이전부터 중국을 제1의 가상적으로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네. 더 오래 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했던 얘기가 정명가도였잖아요.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의식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근데 네. 그것과 결합해서 한미일 그다음에 한국까지 포함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위한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가장 이제 미국 극우 집단, 미국의 극우 집단이죠. 미국의 극우 집단들에게는 원래 좀 가능한 좀 전략으로 나왔던 것이고 네.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북경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북경과 가장 가까운 가까운- 미군 기지. 그건 뭐 여러분 쉽죠. 예, 평택에 있어요. 평택이죠. 평택이죠. 바로 네. 저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평택. 옆입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남북 간의 국지전 이렇게 얘기하면 예. 연평도나 서해 쪽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들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국지전이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날까요? 평택이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예요?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와. 국지전이에요. 미중 국지전. 아, 그죠? 우리가 남북 간 국지전이 일어나면 연평도 부근에서 나서 그 일대가 지금 난리가 나겠지만 미중이 전면전을 안 하고 국지전을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와 대만 요 사이가 다 이제 초토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좀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좀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일본과의 확실한 이제 군사동맹 구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혐중을 이용하는 거죠. 네. 사실은 파시즘이 그래요. 유대인에 대한 혐오 사상은 유럽 전역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특별히 유대인 인종 청소를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나치 이 통치 기반을 그렇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이용하고 동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류 사상 네. 비극을 아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미중 간의 국지전이 발생 한반도가 참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 결국은 이게 일본의 이른바 한일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공유하고 있는 혐오 대상을 우리의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이 집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본인인지 네. 윤석열 배후에서 조정해온 어떤 그룹이 인너서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집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혐중 의식을 조장하고 그것을 예. 담론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 한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 한일 간에 공유하는 공동의 혐오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한국인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전 세대하고의 차이점은 예컨대 지금 이제 노인 세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성조기 부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네. 중국이 싫어, 일본이 싫어 그러면 일본이 더 싫었었어요. 대개는. 네. 그래서 일본의 이른바 교과서 왜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혈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일본은 우리 편이고 중국은 적이다라고 하는 게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좀 자기들이 주장하는 혐중이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무엇인지 네. 한번 생각해야 돼요. 중국과 단교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다 죽자는 거야. 그게 아니 최소한 이제 그거면은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가 발현돼야 되는데 이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시즘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른바 경제적 이득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파시즘은 원래 이렇게 평등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평등 완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건 이제 인간의 불평등은 본성이다,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혐오감의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물이 이제 조만간 일어날 것이냐. 지금 사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와요. 예. 거의 안 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갖는 위험성, 이것이 갖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인 손실도 예, 엄청 계획적이지 못한, 크죠. 체계적이지 못한 네. 혐오 감정의 즉각적인 좀 표현 이런 것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로만 나타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걱정이야. 아, 이걸 그럴 수 있어. 보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제 종종 나타나죠. 세상에. 뭐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인이 일본에 갔다가 와사비 테러 당했다고 하는 네. 있었어요? 아주 좀 애교 섞인 얘기죠. 네. 아이 그것도 열받죠. 그건 애교 섞인 얘기지 실질적인 테러가 자행될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감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끔찍한 인종 청소를 겪은 다음에 인류가 합의한 것은 이거 제어해야 된다. 미워도 미운 감정 표출해서는 안 된다. 네. 싫어도 대놓고 면전에서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인정해라.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예. 인정하고 넘어가라. 예.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합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파시즘 현대의 파시즘들은 계속 깨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런 거룩한 가치보다도 네. 그냥 이용해 먹자 이거야 나는. 이거를 그럼 중국과의 관계. 아니 중국 이용해 먹고 일본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죠. 예. 그리고 그거 이용하려면 사실은 이용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도 이용당해야 돼요. 일반적인 관계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없죠.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친일 세력에 대한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자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오래가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파시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지각 변동이 이제 소련의 출현을 하고 수많은 공화국들의 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허전해서 왕을 모셨던 사람들이 유사 왕정을 다시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당파라고 말씀드렸던 네. 것은 어느 나라나 이 왕당파는 기본적으로 파시즘에 가까워요. 파시즘이야. 왕당파의 이념이 파시즘에 보통은요. 그래서 그 독일 나치즘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1918년에 그 빌헬름 2세가 이제 퇴위하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 만들어지고 나서 불과 10년 만에 나치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이념인데 그 과거의 경험들,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쌓여왔던 네. 것들이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돼요. 쉽게 안 돼. 그게 해소가 안 돼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막 극단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뭐 이걸 3.1절에 일장기 거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그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이런 감정들도 사실은 누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혐오를 살 만한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그거 안 돼.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 네.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해킹을 해서 좀 그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네. 그거를 도와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누가? 근데 막상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이 당선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 사무처장 바꾸고 선관위 국정원동원에서 하고 하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다 먹었어. 중국이 해킹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당선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자기가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퍼뜨리는데 거기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좀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찰하지 못하는 인간, 네. 뭐가 문제인지 따지지 않는 인간, 네. 자기가 치종하는 자의 말이라면 그게 아무리 황당무계한 말이라도 이제 이런 거였죠. 그 유명한 요즘 이제 극우 파시즘의 전도사인 그 전광훈 목사의 별명이 좀 그 속옷 목사였잖아요. 빤스 목사라고 네. 했었죠. 소금 목사. 네. 빤스 목사 목사 자체. 너무 그러니까, 거룩하죠. 그러니까요. 빤스요, 네, 빤스. 소금 목사는 네. 너무 홀리하죠. 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속옷은 우리말이 단어가 없어요. 속옷이 브라, 팬티 다 아, 영어잖아요. 아. 속옷을 지칭하는 우리말 일부러 만들지 않나 보다 민망해서. 우리말 아.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래? 왜 그렇게 수줍어해? 속옷도 그러면 한국말이 아니에요? 아니 속옷만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소금 아. 우리말인데 없다고. 빤스가 없다고. 그 위쪽은 뭐라고 그래요? 브라. 브라자. 남자는 나는 런닝. 메리아스. 우리말 없잖아요. 왜 그래 우리나라? 속옷은 메리아스도 영어예요? 메리아스도 일본이 만든 아, 그 메디아스 일본말. 포르투갈어를 잘못 번역한. 왜 그래? 근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목사의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사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소리 해도 믿으면 이미 인간의 이제 본성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제가 성도기 부대라고 불렀냐면 네,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네. 말씀. 이거 우리가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은 특히 우리처럼 주변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처럼 세계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혼자로서는 뭔가 안 돼. 태극기만 들면 허전해. 누가 힘센 나라가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대성적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성조기를 들어요. 그럼 이런 심리는 뭐냐면 내가 혼자는 외로워.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잘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힘센 사람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그거 나중에. 나중에. 또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를. 그만해. 알겠습니다. 이런 좀 심리, 자기 자신감의 부족, 자존감의 결여. 그렇지. 자존감의 결여야. 예, 이 자존감의 결여가 그러네. 결국은 이제 힘센 자에게 의지하려고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네. 그게 집회 때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이유이자 맞아. 파시스트에게 동조하는 이유. 맞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태극기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파시즘을 극복하는 방법
자존심 갖고 아, 살자. 그렇지. 자존심. 자존심 갖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멋을 갖고 살아가자 이거야. 태극기 그렇죠. 하나로도 충분하잖아요. 자기만의 멋. 그거는 각자의 멋이겠지만 음. 자기만의 멋을 갖고 가자 이 말입니다. 네, 그 상처받은 영혼들. 아, 아. 참 진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해돼서 혐중 친일이 문겨져 있고. 그거 한 세트다. 왜 이들에게 반중의 감성이 먹혔는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참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았으면 이거 다 거짓이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용한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딱 떼가지고 교과서로 다 붙여주세요. 붙여줘야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또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가면 네. 역시 최욱이 네. 또 자기 나라 욕한다고 그럼 또 그거 뭐가 오늘 되지? 다루더라. 또 반중이 아니, 아니 아까 이제 중국인. 호주머니 된 사람 이런 거 해가지고 화교, 많은 화교. 분들이 역시 화교. 화교답다. 호주머니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빨갱이에서 이제 다 화교로 간 거예요? 약간 네. 반중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 안 먹히잖아 지금은. 진짜 답답하네.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이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를 우리도 잘 아니까 그게 안 먹혀.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으로 먹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또 뭐 그때 마침 또 굴기로 해가지고 걔네들 동북공정 다 먹으려고 하고 아주 그냥 화나는 일도 해.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 그거 주는 대로 다 먹히면 그들에겐 다 먹혀.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사람입니까? 이제 미중 갈등이 또 첨예되고 심화되고 하니까 그게 잘 먹히지. 근데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좀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예.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그 민주당 정권 잡으면 우리가 중국식 민주 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근거가 거기서부터는 네. 이제 망상의 영역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망상의 영역. 아. 근데 그거를 그 망상을 활용하는 자들은 아마 그렇죠. 본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다 저는 이용하는 그렇게 거지. 이용하는 겁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파시즘 네. 좀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해체해야죠. 파시즘이 어디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 파쇼들 네, 그게 쉽지 않아. 그거를. 없애야지. 대한민국에 해야 한. 저기 네. 그게 또 파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게 정확한 그럼 말씀. 내가 파시스트야. 그게 그렇죠. 파시즘이야. 없애자고 하면 또 없애자 파시즘. 이런 거. 그럼 뭐라고 없앨 해야 수 있는 돼요? 건 아니고요. 아, 우리가 그건 이제 서로 자존감 있는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불법이 있다면 그거는 처벌하고. 이제 처벌하는 거고 네. 우리 저 오윤혜 씨처럼 그런 것들을 없앱시다 하면 그게 또 파시스트 그렇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답답하네. 극단적이니까. 예. 예. 아시겠죠? 우리가 그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적폐청산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에게 열광했잖아요. 맞잖아요. 아, 그 있었어. 윤석열의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지우고 싶다 정말. 예. 네. 아 이건 아프지만 맞잖아요. 그때 열광했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가면 안 이제 돼. 적폐청산을 인적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청산 문제로 접근을 했어야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저 국회가 활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제의를 못했고 네. 검찰이 너무 나섰고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들을 많이 낳았죠.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의 뿌리는 지금 왕당파라고. 네. 왕당파 파시즘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필요한 거지 왕당파 따윈 필요 그렇습니다. 없다고요. 그 그러니까 말씀 그거를 맞죠. 없애려면 그걸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맞아요. 네. 내란 공범 정당이니까 원칙은 이제 위헌 정당 해산을 해야 되는 네. 게 맞는데 그럴 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성숙했느냐. 공화파가 성숙했느냐 그게 아니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투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투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잘합시다. 0.73%로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네. 6조 3천억 원. 알아요?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 손실. 6조 3천억 원이요? 6조 3천억 원 오늘 아니, 뭔 뉴스에 소리 하고 나왔잖아요. 있어. 야, 무슨 900조. 말이야. 야, 900조. 900조에 900조. 이 세제 잘 모르는 정보 막 하지 마. 6조 3천억. 아니 뭔 소리라는 거야? 어마어마해. 소나타 뭐 그 22만 대 아, 정도의 손실이다. 900조. 죄송합니다. 6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짜 뉴스예요. 아, 그건 네. 가짜 뉴스야. 아, 그래요? 900조.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네. 다 아,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줄이려고 하는 거죠. 900조 여러분 900조.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이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